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한밤중에 계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부 이야기야. 내가 쓴 책을 학교에 가져가 시오반 선생님께 봐달라고 했고, 선생님은 오전 내내 읽더니 오후에 오셔서 옆집 할머니와의 대화 부분을 읽었다며 나에게 물었지. 아빠에게 이것을 말씀드릴 거니? 아니요. 그래, 크리스토퍼,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엄마와 시어디씨 관계를 알고 슬펐니? 아니요. 크리스토퍼, 정말이야? 네, 전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요. 나도 알아, 크리스토퍼. 그러나 가끔 우린 여러 가지를 겪으며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지만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 또 때론 슬프면서도 정말로 슬프다는 걸 모를 때도 있어. 하지만 진짜 마음은 슬프거든. 전 슬프지 않아요. 혹시 내가 슬픈 마음이 들면 선생님에게 와서 말해주지 않으련? 그럼 조금 덜 슬퍼질 거야. 선생님 말 이해했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전 슬프지 않아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시아저씨가 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빠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지. 나는 간식거리를 챙겨 푸른별 지구 비디오 시리즈 중 하나를 보고 있었어. 너무 흥미로웠지. 아빠는 저녁 5시 48분에 집에 왔어. 아빠가 나에게 안녕 동지라고 했고 아빠 안녕이라고 답했지. 그리고 계속 비디오를 보았어. 아빠는 저녁을 하러 주방에 들어갔는데 조금 후 거실로 와 내가 쓴 책을 들고 이게 뭐냐며 조용히 물었지. 제가 쓴 책인데요. 이게 사실이냐? 옆집 할머니랑 이 얘기했니? 네. 이런 제기랄. 크리스토퍼,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시어드씨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망할 놈의 개를 누가 죽였는지 묻고 다니지 말 것. 우스운 탐정 놀이를 당장 그만둘 것. 아빠, 전 단지 할머니에게 시어드씨에 대해서 물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따위 헛한 소리 하지 마. 이 꼬마 악마 같은 놈아. 전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아빠는 내 말을 끊고 내 팔을 정말 아프게 움켜쥐었어. 그래서 나는 아빠를 때렸지. 그러나 아빠는 손을 놓지 않고 고함을 질렀어. 나는 경찰을 때린 것처럼 아빠를 다시 때렸지.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 아빠는 오른손에 내 책을 들고 1미터 떨어져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책은 반쯤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엉망이 되어 있었지. 아빠의 목에는 핥힌 상처가 있었고 아빠의 옷은 찢어져 있었어. 아빠는 돌아서서 주방 쪽 뒷문으로 나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버린 다음 다시 돌아왔지. 그리고 주방에서 맥주 한 캔을 들이켰어. 다음 날 아빠는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마침 토요일이라 동물원에 놀러 갔지. 동물들을 둘러보고 점심을 먹을 때 아빠는 크리스토퍼, 아빠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때론 아빠가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때도 있지만 그건 아빠가 너가 걱정돼서 그런 거란다.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토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겠니? 나는 네라고 대답했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빠질 때 도와주고 돌봐주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인데 아빠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니까. 월요일에 학교에 갔을 때 시오반 선생님은 왜 얼굴 한쪽에 멍이 들었는지 물어봤고 아빠가 화가 나서 나를 움켜잡았고 그래서 내가 아빠를 때려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어. 선생님은 아빠가 나를 때렸는지 물었고 나는 모르겠다고 했지. 시오반 선생님은 재차 물었지만 나는 기억이 없다고 하자 시오반 선생님은 집에 가기 두려운지 물었고 아니라고 했어. 선생님은 두려우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지. 집에 오자 아빠는 오지 않았고 나는 뒷문으로 가서 아빠가 쓰레기통에 버린 내 책을 찾고 싶었어. 근데 책이 쓰레기통 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오직 아빠의 침실만이 내가 보지 못한 곳이었지.
아빠 방을 뒤져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 그 방이야말로 내 책을 숨기기엔 가장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 아빠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방을 절대로 어지르지 않고 모든 것을 본 다음 다시 제자리에 놓았지. 나의 사전적인 기억력이 도움이 되었어.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찾지 못하다가 공구 상자 밑에 다른 상자 안에 내 책이 있는 걸 발견했어. 너무 기뻤지. 그러다가 아빠가 집에 오는 소리가 들렸어. 바로 그때 편지 봉투들을 보았던 거야. 그것들은 내가 수신으로 되어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며 아빠가 나를 불렀지. 크리스토퍼! 나는 대답하지 않고 편지 중 하나를 들고 나와 조용히 내 방으로 가 일단 침대 밑에 숨겼지.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 아빠를 만났어.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 아빠는 잘했다며 저녁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지. 저녁을 먹고 난 내 방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드디어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지.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이건 엄마한테 온 편지였어. 소인을 보니 엄마가 죽은 지 18개월 후의 날짜였지. 나는 편지를 보고 미스터리에 빠졌어.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편지가 온 걸까? 엄마가 죽기 전에 써놓은 걸까? 엄마가 쓴 게 맞을까? 엄마가 쓴 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개를 죽인 범인을 찾는 것과 편지의 주인공을 찾는 두 가지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즐거웠지. 그날 이후 6째 날이 되어서야 아빠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실 거라는 걸 알고 아빠 방으로 가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어. 거기에는 내 이름 앞으로 된 봉투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엄마가 보낸 거였지. 런던에서의 일상생활을 적은 편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와 아빠를 떠났는지에 대한 편지가 있었어. 엄마는 자기가 나와 아빠에게 부족하고 짐만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속내를 이웃 시어즈 씨에게 털어놓다 가까워졌던 거지. 그러다 엄마가 나로 인해 다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나를 돌보는 아빠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빠와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 오래전부터 엄마를 졸라왔던 시어즈 씨를 따라 런던으로 간 거였어. 엄마는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막았던 거야. 엄마가 죽지 않았던 사실에 나는 현기증이 나며 방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 엄마는 죽지 않았어.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창밖은 깜깜했고 침대랑 내 얼굴에 구토물이 가득했어.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지. 방 안으로 아빠가 들어왔어. 크리스토퍼, 대체 뭐 하는 거니? 어머 앞서사, 왜 내 방에? 편지를 읽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울먹이며 크리스토퍼, 너를 위한 거였어. 결코 거짓말 하려던 게 아니야.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었단다. 크리스토퍼, 몸을 씻어야겠다. 그리고 나를 번쩍 들었지. 나는 아빠를 때리지 않았어. 아빠는 나를 깨끗이 씻어준 후에 뭘 좀 먹어야겠구나. 하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발만 바라보았지. 크리스토퍼, 이 말을 해선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토퍼, 아빠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려고 했단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러기가 어렵단다. 앞으로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야. 그리고 한참 후에 아빠는 입을 열고 내가 웰링턴을 죽였다. 나는 그 말이 진실인지 농담인지 몰랐어. 아빠는 제발 크리스토퍼 이야기를 들어보렴. 엄마가 떠났을 때 시어즈 부인이 우리에게 잘해주었단다. 너도 알지? 그녀는 요리와 청소를 거들고 우리에게 불쑥 찾아와 뭐가 필요한지 묻기도 했지. 나는 그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녀는 우리를 자기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집에서 말다툼을 했지. 그 후 그녀 집을 나오는데 그 개가 나에게 덤벼든 거야. 물론 차버릴 수도 있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2년 동안의 분노가 폭발한 거지. 미안하다 크리스토퍼. 아빠는 그 개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 수 있었어. 아빠가 손가락을 펼쳐 나에게 다가왔을 때 비명을 지르며 아빠를 밀어버렸지. 그래, 크리스토퍼, 오늘은 그만하자꾸나.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테니 눈 좀 붙이렴.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잘 될 거야. 나를 믿으렴.
한숨을 쉬며 아빠는 방을 나갔지.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 토비가 우두커니 나를 바라보았지. 나는 혼란에 빠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빠가 웰링턴을 죽였지. 그 말은 아빠가 나까지 죽일 수 있다는 뜻이야. 아빠가 나를 믿으렴 했지만 난 아빠를 믿을 수 없었지. 아빠가 잠들기를 기다려 아래층에 내려오니 새벽 1시 20분이었어. 먹을 것을 챙기고 내 물품들과 토비까지 데려와 우리 집 창고 벽과 담쟁이 덩굴 사이에 숨겼지. 그리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어. 아침에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나를 찾는 아빠 소리가 들렸지. 아빠는 지방과 정원을 찾아보았지만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기를 하며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어. 이때였지.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했어. 여러 군데를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은 엄마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우선 토비를 런던까지 데려가는 것은 무리라 생각해 옆집 할머니 댁에 맡기러 갔어. 할머니, 토비를 좀 돌봐주시겠어요? 토비가 누구지? 제 애완용 쥐예요. 왜 토비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니? 제가 런던에 가거든요. 얼마나 있을 건데? 대학에 갈 때까지요. 토비를 데려갈 수는 없는 거니? 런던까지 길이 멀어서 토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요. 아빠랑 가는 거니? 아니요, 엄마랑 살 거예요. 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한 것 아니니?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살아있어요.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아빠는 웰링턴을 죽였다고 했어요. 오, 하나님 맙소사. 전 엄마랑 살 거예요. 아빠는 웰링턴을 죽인 데다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아빠랑 한 집에 사는 게 무서워요. 토비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구나. 런던에 너 혼자 가니? 아빠는 계시니? 어디 계시니? 모르겠어요. 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끔찍한 오해가 있었던 게 분명해. 나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돌려 집으로 왔지. 아빠는 불이 나게 나간 후였고 부엌에 아빠의 지갑이 보였어. 아마 나를 찾으러 급하게 나가느라 챙기지 못한 것 같았지. 거기서 은행카드를 뺐어. 아빠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 그리고 학교로 갔어. 학교 앞에 아빠 차가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토를 하고 말았어. 다행히 이번에는 바닥에 있지. 길을 돌이켜 길 가는 부인에게 지도를 어디서 사야 하냐고 물었는데 부인은 왜 지도가 필요하냐고 했고 나는 런던으로 가는 기차역에 가야 한다고 했어. 그러자 부인은 웃으며 한 빌딩을 가리켰고 지도는 필요 없어. 저기야. 나는 그곳으로 향하다 그만 길을 잃어버렸지. 두려움이 엄습했어. 하지만 숨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드디어 기차역에 도착했어. 여기까지가 2부의 이야기야. 아빠가 웰링턴을 죽이고 엄마가 살아있다니. 크리스토퍼가 느낀 배신감과 불안함이 어떨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장애가 있는 크리스토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런던을 토비까지 데리고 가서 엄마를 무사히 만나게 될지도 궁금해. 우리 같이 크리스토퍼를 응원해주자. 이 글의 작가 마크 헤더님은 주로 어린이 책을 쓰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극작가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셔. 그리고 이 책으로 영국에서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지. 이 책은 17개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 그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고 계시지. 요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때 너의 건강은 어떤지 궁금하네.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잘 견뎌보고 화이팅하자. 그럼 곧 만나. 빠빠이.